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보라매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은 파란만장한 여정을 거쳤다. 2025년 6월 14일, 양국은 마침내 분담금과 기술 이전 문제를 최종 합의했다. 이 합의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다. 대신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되며 인도네시아는 48대 KF-21을 도입할 권리를 보장받았다. KF-21 사업은 한국의 차세대 4.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다. 2015년 시작된 이 사업은 총 8조 1천억 원 규모로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 교체를 목표로 한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계약에서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약 1조 7천억 원, 이후 1조 6천억 원으로 조정으로 시제기 일대와 기술 이전을 대가로 약속되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부터 분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경제난을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2019년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했다. 이는 양국 간 협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2023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이고 기술 이전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24년 8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이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되며 최종 합의가 지연되었다. 2025년 5월, 검찰은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는 양국 간 협상 재개의 발판이 되었다. 2025년 6월 10일에서 1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5 전시회에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이는 KF-21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중대한 사건이다.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업체 PTDI는 KF-21 동체와 날개 부품 생산에 참여한다. 또한 48대 도입 물량의 유지보수 권리도 확보했다. 이 계약은 인도네시아가 약 2조 원 규모로 KF-21 48대를 도입하는 구조다. 이는 초기 분담금 삭감과 기술 이전 축소를 반영한 결과다. KF-21은 한국 공군에 120대를 납품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최소 300대 이상의 수출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48대 도입은 KF-21의 첫 해외 수출 사례다. 이는 동남아시아 및 중동 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2024년 6월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 2월 공대공 무장시험 통과 시 추가 20대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삭감은 한국의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 부족분은 정부와 KAI가 추가로 부담하며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2010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쌍방투자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KF-21 개발과 인도네시아의 수송기 개발 사업을 연계한 협약이었다. 인도네시아는 수송기 개발에 한국의 투자를 기대했다. 하지만 한국 측의 투자 의지가 약화되며 양국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2018년 KAI 사장 하성룡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개입으로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이 중단된 계기였다. 하성룡 사장은 이후 무죄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KAI의 새 경영진은 인도네시아와의 쌍방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다. 이는 한국 측의 일방적 계약 위반에 대한 대응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투자 약속을 지키라며 언론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수교한 몇 안 되는 국가다. 2019년 아시아 국방회의에서 북한 장성을 초청하며 한국에 압박을 가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프로펠러 수송기를 수출한 경험이 있다. 또한 쌍발 엔진 수송기 개발을 완료한 역량을 보유했다. PTDI는 인도네시아의 수송기 개발 주체다. 이번 KF-21 계약으로 동체와 부품 생산 참여를 보장받았다.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행보는 복잡하다. 2022년 프랑스와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2023년 미국과 F-15EX 24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전력 보강 전략의 일환이다. 2025년 6월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와 칸 전투기 4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약 13조 7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다.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협력을 약속받았다. 이 계약은 KF-21 사업과 병행된다. 인도네시아는 다변화된 전투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한국 방산업계는 인도네시아의 이중적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KF-21 분담금 삭감과 칸 도입은 상충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여전히 참여한다. 이는 첫 수출 사례의 중요성과 기술 이전의 가치를 인정한 결과다. KF-21은 제한적 스텔스 성능을 가진 4.5세대 전투기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다. 필리핀은 2024년 7월 KF-21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발송했다. 40대 차기 전투기 사업 중 8에서 10대를 KF-21로 검토 중이다. UAE는 2025년 4월 협력 예향서를 체결했다. 이는 KF-21 외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KF-21의 수출 성공은 규모의 경제 달성에 필수적이다. 이는 KAI의 사업성과 국가 방산의 미래를 좌우한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삭감은 단기적 손실이다. 하지만 48대 도입과 유지보수 권리는 장기적 이익을 보장한다. 양국은 2023년 기술 유출 사건으로 신뢰가 흔들렸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과 협상 재개로 관계를 회복했다. KF-21은 2026년 6월 양산을 목표로 한다. 블록 1은 공대공, 블록 2는 공대지 임무를 수행한다. 인도네시아는 48대를 단자형 30대, 복자형 12대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훈련과 작전 효율성을 고려한 배치다. PTDI는 KF-21 생산 체인에 참여하며 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방산산업의 성장 기회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쌍방 투자 약속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향후 협력의 신뢰를 회복하는 열쇠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F-15EX, 칸, KF-21을 동시에 도입한다. 이는 지역 안보와 경제적 부담을 균형 맞추는 전략이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무기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한다. 하지만 무상급식 등 국내 정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KF-21 계약은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분담금 삭감은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방산 시장의 거점으로 삼는다. 이는 KT-1 훈련기 수출 성공의 연장선이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앙카 무인기를 튀르키예에서 도입했다. 이는 튀르키예와의 방산 협력의 기반이 되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F-52, F-제공호를 대체한다. 2028년까지 전량 퇴역하며 KF-21로 전환된다. 인도네시아의 칸 전투기 도입은 동남아 방산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킨다. 한국은 수출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KF-21은 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도네시아에 이전한다. 이는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인도네시아는 KF-21 시제기 5호기, 단자형을 완납 시 수령한다. 이는 계약 이행의 상징적 결과물이다. 2021년 KAI는 해킹으로 설계도 유출 우려를 겪었다. 이는 KF-21 사업의 보안 문제를 드러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카타르의 중고 미라지 2012대를 구매하려다 취소했다. 이는 재정 문제의 당면이다. KF-21의 공대공 무장시험은 2025년 2월 예정이다. 성공 시 40대 양산이 본격화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갈등을 국익 차원에서 해결했다. 이는 장기적 방산 협력의 토대가 된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곽칸을 동시에 도입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선택이다. KF-21 사업은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인다. 인도네시아 계약은 그 첫걸음이다. 양국은 기술 이전 범위를 2026년 체계 개발 완료 후 협의한다. 이는 계약의 유연성을 유지한다. 인도네시아의 PTDI는 KF-21 생산 참여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쌍방 투자 약속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향후 갈등을 예방하는 길이다. KF-21은 동남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새로운 균형을 가져온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기회이자 도전이다. 인도네시아의 KF-21 도입은 한국의 수출 실적을 높인다.
이는 KAI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양국은 2025년 6월 14일 계약으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다. 이는 KF21 사업의 전환점이다. KF21은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시장 잠재력을 결합한다. 이는 상호 이익의 상징이다. 인도네시아의 재정 부담은 KF21 계약의 주요 변수였다. 분담금 삭감은 이를 반영한 현실적 타협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통해 동남아 시장을 공략한다. 이는 KF21의 글로벌 판로를 넓히는 전략이다. KF21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신뢰 회복을 요구한다. 이는 향후 방산 협력의 성공 열쇠다.